맡은 내용은 그 차단기 개폐에 의해 발생하는 서지 종류별 특징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서지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서지가 영어로 이제 이건데 이 서지라는 말은 이 과전압이라는 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과전압이 아니죠. 이 과전압이라는 건 영어로 오버볼테이지거든요. 자, 오버볼테이지인데 서지랑은 같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볼테이지라고 하면 우리가 노멀한 볼테이지가 이만한 크기라면 오버볼테이지는 주파수는 같으면서 그 매그니튜드 크기만 이렇게 다른 거죠. 크기만 이렇게 다른 게 주파수는 같으면서 주기는 같으면서 크기가 다른 게 이게 노멀한 그 정상 파형이라면 얘가 이제 오버 볼테이지가 되겠다. 노멀 볼테이지죠. 자, 이런 개념이 오버 볼테이지입니다. 근데 서지는 뭐냐? 서지는 과전압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기성이 없는 아주 고주파수성 이 과도 진동을 하는 고주파수성 파형이 서지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함수죠. 그러면서 감세 진동을 하는 즉 과도 진동성 이상 전압을 우리는 서지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과전압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뭐 개폐 과전압이니 뇌 과전압이니 하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영어에서는 틀린 말이죠. 영어에는 과전압이라고 오버 볼테이지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식 용어가 사실은 이 어휘력이 짧아요. 어휘력이 짧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웬만하면 서지는 그냥 영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서지 해주셔야 맞는 얘기가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서지의 개념을 우선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차단기 개폐에서 발생하는 이런 서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종류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은 우리 교재도 나와 있듯이 자 개폐 서지의 종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고장 전류를 차단할 때 발생하는 서지가 있어요. 고장 전류 차단 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데 이 고장 전류는 직류일 수도 있고 교류에서 차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류 차단과 교류 차단에 대한 서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거는 무브와 선로를 개폐할 때 발생하는 서지. 여기에는 이제 개방 서지와 투입 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입과 개방 서지가 있다. 즉 차단 서지죠. 차단. 아시겠죠? 차단 서지라는 건 개방 서지가 되는 것이고 폐로 할 때 발생하는 서지를 투입 서지가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폐 서지의 세 번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유도성 소전류를 차단했을 때 차단 시 발생하는 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도성 소전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유도성이라는 거는 그 L 성분의 그 부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서지인데, 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제 전류를 강제로 절단했을 때 발생하는 전류 절단 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재바로 서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발 절단 서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서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로는 우리가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라는 것이 있다. 투입 서지와 그 다음에 고속도 제페로 서지.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종류의 서지들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서지의 그 대표적인 종류에는 이제 이 개폐했을 때 발생하는 서지도 있지만 뇌에 의한 서지도 있어요. 그래서 뇌격 서지가 개폐 서지보다는 굉장히 이 파고값이 굉장히 높죠.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죠. 이게 뇌격 서지에 대한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2에 50 마이크로세크라는 거는 이 1.2라는 개념은 파도 시간, TF 시간을 얘기하는 거, 파도 시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50 마이크로세크는 이 파미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파도 시간이 짧고 파미 시간이 짧은 요런 그 파형이 대표적으로 뇌서지파다. 아시겠어요? 뇌서지파인데 우리가 서지라고 하는 거는 이 과도 진동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그런 임펄스파, 임펄스파가 서지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지만, 그럼 임펄스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충격파를, 그 뇌 충격파, 이것이 뇌 서지가 된다. 개폐 충격파는 개폐 서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지라는 의미는 오버볼테지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뇌 서지는 특징이 빨리 올라가서 짧게 끝나는데 대신에 뭐가 높아요? 뭐가 높습니까? 요 파고값이 굉장히 높다. 요 파고값의 치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개폐 서지는 파고값은 낮지만 파도 시간과 파미 시간이 길게 떨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파미 장에 의해서, 파미 시간에 의해서 어떤 그 전기 기기에 어떤 커다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록 이 파고값은 낮지만 이 파미 시간이 길은 관계로, 즉 지속 시간이 길은 관계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서지가 이 개폐 서지다라는 것이죠. 차단기를 개폐할 때 발생한 이런 서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무브와 솔로를 개폐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무브와 솔로. 자, 우리가 여기 송전단과 수전단이 있으면은 얘를 여기 이제 부하가 안 걸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얘를 투입을 했다 봅시다. 얘를 투입을 하면은 여기는 부하가 끊겨 있으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나 마찬가지죠. 임피던스가 어떤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데서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즉 임피던스가 다른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되면 이 서지파는 거의 빛의 속도로 휙 날아가다가 임피던스가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반사를 합니다. 반사. 수단 측에서 반사를 하는데 전압은 정방사를 할 것이고 정반사. 전류는 부반사를 일으킨다. 전압은 이런 전압 서지가 딱 오면은 정반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정반사. 정으로 이렇게 반사를 일으켜서 2배로 태워오른다. 2배로. 아시겠어요?
근데 전류 파형이 이렇게 오면은 얘를 부반사가 돼갖고 얘를 상쇄시켜 버린다. 크기를.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필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할 때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파는 문제가 안 돼. 서로 반사되면서 부반사를 일으켜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하파가 문제가 되는데 전하파라 하더라도 끽해봐야 정반사를 일으켜서 2배 이상은 올라가질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투입서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끽해봐야 2배 이상 올라가질 않는다 하는 것이 투입서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콘덴사 회로를 투입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즉 콘덴서를 투입했을 때, 자 콘덴서를 이렇게 투입한다 했을 때는 이때는 문제가 달라져. 이때는 루트 XL분의 XC 값의 좌우되는 이런 배수로다가 도립전류가 흘러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콘덴서 값에 우리가 직렬 리액터를 한 6%를 했다. 6%짜리 직렬 리액터를 달았다 그러면 여기에 콘덴서를 1로 봤을 때는 직렬 리액터는 얼마예요? 0.06 값이 되는 거죠. 그 루트 0.06분의 1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4배가 되면 알 수 있어요. 4배. 4배에다 1을 더하니까 5배의 도립전류가 팍 흐른다 이 말이죠. 예? 아시겠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릇이 이런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웅덩이로 생각해도 되고 용기로 생각해도 돼요.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관을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관을 이렇게 연결했다 봅시다. 수로를 여기다 물을 넣고, 예? 수로를 연결했어요. 그 얘가 이제 이 웅덩이가 콘덴서가 되는 거죠. 콘덴서. 근데 콘덴서가 이 물을 다 빼면 이게 방전을 시킨 거죠. 완전 방전을. 예? 물을 다 뺀 빈 용기에 어떤 물을 자, 여기 이제 밸브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 밸브는 스위치로 보면 돼. 이 스위치로. 아시겠어요? 밸브를 달아서 얘를 투입한다는 얘기, 얘를 확 연다는 얘기야. 예? 열어서 물을 이렇게 투입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열어서 물을 투입시켜. 근데 투입시킬 때 완전히 방전 상태에서 물을 유속이 빠를까요? 얘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유속이 빠를까? 예? 얘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유속이 확 쉽게 샥 빨려 들어가잖아. 얘가 차면 찰수록 이 유속이 어때요? 점점 느려졌다 완전히 만땅으로 차버리면 얘 안 흐르지. 예? 폐형 상태에서 안 흐르지. 콘덴서가 똑같단 말이야. 콘덴서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탁 집어넣게 되면 갑자기 그냥 도립전류가 확 흘러버려요. 빈 웅덩이에 물을 확 붓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 몇 배까지 튄다고요? 5배까지 튄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얘가 서서히 충전하면서 이게 서서히 정상 전압으로 정상 전류를 흐르겠지 나중에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콘덴서 투입 시에는 일반 투입서지보다는 5배 이상의 도립 전류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전 전류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이 충전 전류가 전원 전압에 대해서 뒤져 있는 겁니까? 앞서 있는 겁니까? 앞서 있는 거죠. 아까는 지상성 부하를 차단할 때 현상을 살펴봤다면 지금은 진상성 전류를 차단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똑같아요. 자, 전원전압보다 이 전원전압이잖아요. 이 전원전압. 그렇죠? 이 전원전압보다 90도 앞선 이 지상전류를 차단했을 때, 자, 처음에 전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1번 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4번 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자, 1번 지점에서는 전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랑 똑같이. 그럼 여기에 아크 전압이 이렇게 발생하죠. 예? 차단하면 아크 전압이 발생하면서 아크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크 전압이 쭉 발생합니다. 발생하면서 2번 지점에 왔을 때 아크 전압이 최대치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1번은 자, 차단기가 이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단계별로 이렇게 차단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 예? 자, 1단계 차단할 때는 이제 막 개극을 시작할 때란 말이죠. 개극을 시작할 때 전류는 살아있고 얘는 개극을 시작할 때고 하니까는 이 아크에서 아크 전류가 흐르면서 아크 전압이 VA라는 아크 전압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VA라는 아크 전압이 발생을 해. 그랬다가 전류가 제로인 상태에서 얘는 최대치가 되죠. 아크 전압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단계에서는 2번 단계 여기 아크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2번 단계에서는 2번 단계 왔어. 전류는 있어요, 없어요? 2번 단계. 예? 전류 0점을 만나니까 전류는 일단 안 흘러. 안 흐르는 거 맞죠? 예? 그러면서 아크는 소호된다고 그랬어요. 소호되는데 자, 전원 전압은 요 EM이라는 크기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자, 이 부하 선로 측에는 VA가 최대치인 EM의 크기만큼 잔류하고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2번 항에서 보면 그렇죠. 부하 전류는 최대치 크기인 EM이라는 크기만큼 선로에 잔류하고 있잖아. 예? 잔류하고 있어. 자, 보세요. 전류는 안 흐르고 얘는 전원 전압은 EM의 크기로 이렇게 돌아섰고, 이 아크 전압은 요 2번 시점에서 최대치가 됐고, 그죠? 아크 전압, 이게 아크 전압이야. 아크 전압은 2번 시점에서 최대치가 됐고, 이렇잖아. 전원 전압은 EM으로 이렇게 돌아섰고, 그러면 여기 극간 차전압이 얼마야? 얘 빼기 얘 얼마입니까? 예? 제로죠. 아, 그래 안 그래? 예? 극간 차전압이 제로고 아크 전류도 없어. 그 여기 아크 에너지가 발생이 안 해. 안 하니까 얘는 그냥 소호가 되는 거지. 소호가 돼서 쭉 끌고 가다가 문제는 이제 2분의 1 사이클 후에, 자, 2분의 1 사이클 후면 3번 지점이잖아. 3번 지점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3번 지점에서는 전원 전압이 어떻게 돌아섰어? 이렇게 돌아섰지. 마이너스 EM 값으로 돌아섰죠. 어? 자, 이거를 또 요만한 간격으로 이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 얘보다는 더 많이 벌어졌겠지. 이만한 간격으로 차단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EM 돌아섰고, 자, 선로에는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잔류하죠. 어? 선로에는 얘 그대로 잔류하잖아. 누가 방전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잔류하게 돼 있잖아. 얼마가 잔류해요? EM이 그대로 잔류하잖아. 잔류하는데 그럼 여기 극강 차전압이 발생이 안 해요. 해죠. 마이너스에 얼마입니까? EM 마이너스 EM.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배 EM이 걸리죠. 이 마이너스 2배 EM에 얘가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마이너스 2배 EM에 얘가 견디질 못하면 얘는 전원 파기를 일으키죠. 전원 파기를 일으키면서 뻥 하고 튄단 말이에요. 뻥. 예? 뻥 튄다. 여기까지 튄다. 여기까지 튀는 이유는 2배 EM이 못 견뎌서 여기를 중심으로 1배, 2배만큼, 여기서 쉴 때는 1배, 2배, 3배만큼을 뻥 튄다 이 말이지. 아시겠어요? 뻥 튀면서 이때 아크 전류가 흘러지면서 회로의 저항값에 의해서 얘가 감세 진동을 하면서 회복 전압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지. 예? 이거를 반주기마다 계속 뒤풀이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얘가 완벽히 차단이 됐다 싶을 때 아크는 소호되면서 이제 끝나지만, 예? 문제는 이렇게 R이 있는 실제 유래에서는 이게 제동이 되지만 돼서 끽해봐야 3배에서 3.5배 이하에서 끝난다 이 말이야. 서지가. 끽해봐야. 그거를 최근엔 차단기 성능이 좋아서 문제시되지 않는데, 만약에 R이 없는 회로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냐. R이 없는 회로에서는 얘가 뻥 튀었을 때 이 RLC 회로 중에 전력을 소비하는 소자는 어떤 거예요? R이죠. L하고 C는 전력을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소비를 못해. 서로 주고받고만 할 뿐이야. 진동만 일으키면서 서로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면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토스하고 주고받고만 할 뿐이지 에너지 소비를 못해. R에서 소비해야 되지. R이 없는 일에서는 이 잔류전원을 소비를 못하니까 잔류전원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야. 잔류전원. 얘를 이렇게 소비하면서 없애줘야 되는데 잔류전원을 끌고 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끌고 가? 2분의 사이클까지 이렇게 끌고 갔다가 2분의 1 사이클 뒤에는 얘가 전압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죠. 예? 돌아서면 여기에 3배하고 여기 1배하고 몇 배가 걸리는 겁니까? 4배의 전압이 걸리죠. 4배의 전압에 얘가 견디지를 못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1배, 2배, 3배, 4배만큼 뻥 치고 올라가는 거. 뻥 치고 올라가. 예? 근데 여기 R이 없기 때문에 얘를 소멸 못 시키고 얘가 그대로 또 잔류하죠. 예? 잔류하면서 2분의 사이클 후에는 전원전압은 교류니까 1분에 60번씩 왔다 갔다 바뀌잖아. 얘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어. 예? 얘는 잔류해 있고 얘는 전원전압은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고. 그럼 극간은 차전압이 몇 배가 걸려요? 4배에다 5배에다 몇 배 걸려요? 예? 자, 5배, 6배, 7배가 걸리지. 7배. 그래 안 그래요? 7배가 여기를 중심으로 1배, 2배, 3배, 4배 예? 걸려서 뻥 치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7배죠. 예? 그러니까 여기 5배, 6배니까 얘까지 합치면 6배잖아. 5배하고 6배 아니에요? 그죠? 6배가 여기를 중심으로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만큼 뻥 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7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배 EM, 7배 EM, 9배 EM, 11배 EM 이런 식으로 튀면서 차단기는 그냥 아웃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항이 전혀 없는 그런 가상적인 회로일 때 얘기고 실제 회로에서는 다행히도 이런 저항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세 진동을 일으키면서 서지파를 없애나가기 때문에 끽해봐야 3배, 3.5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최근의 차단 기술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게 이제 충전전류 차단 시의 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유도성 소전류 차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유도성 소전류 차단이지. 유도성이라는 거는 회로에 L값이 존재하는 그런 회로의 소전류, 전류가 자 L값이 존재하는 회로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조금이라도 전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요 시점에서 차단했을 때 예? 요 시점에서 차단했을 때는 역기전력이 튀면서 요 전원전압에 역기전력이 팡 튀면서 극간에 요 전원전압과 역기전력이 합쳐져서 서지파를 이루는 게 유도성 소전류 차단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요 L이 있는 회로에서 갑자기 이 차단기를 딱 차단한다고 했을 때 이때 순간적인 이 L에 의한 역기전력이 여기 발생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요 극간 차전압을 V라고 그러면 V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제로가 되는데 얘는 2 플러스 2제로가 돼서 극간에 걸린다 이 말이지. 예? 극간에 걸리는데 이 2제로 값은 LC 진동에 의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파가 돼버리고 예? 그러면서 회로에 조금이라도 R 값이 존재를 하는 한 얘는 감세 진동을 겪으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가 이거죠. 자, 원래 2분의 1 C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Li 제로의 제곱은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는 거지. 처음에는 요 2에 의한 정전 에너지, 예? 정전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L에 의한 L과 I에 의한 전자 에너지가 존재를 했잖아. 예? 해다가 스위치를 예? 차단하는 순간, 스위치를 여는 순간에 이것들이 요 극간 차전압인 V에 의한 정전 에너지로 이렇게 돌아선다 이 말이야. 이게 즉 극간 차전압인 정전 에너지가 최초의 정전 에너지와 전자 에너지 합성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변화는 일어나되 뭐를 유지시켰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지시켰죠. 그렇죠? 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 값의 크기는 변한 게 아니라고.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에요? 자,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V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V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이 V 값이 얼마입니까? 구하다 보면 루트 C분의 L의 뭐 I0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 값이 크다 이 말이야. 얘는 무시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약 루트 C분의 L의 I0라는 크기, I0라는 이 서지파 크기가 여기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C 값이 크면 클수록 서지파는 작게 되겠네. L 값이 크면 클수록 서지파는 크게 되고, 이런 내용을 이 공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유도성 소전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반복 재발호 이런 거는 이렇게 유도성 소전류를 차단했을 때 이게 차단 실패가 돼 버리면, 즉 유도성 소전류를 차단했을 때 그 서지파에 의해서 차단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다시 재점으로 일으키면은 어떤 현상이냐? 이런 반복 재발호 같은, 유도성 소전류에서는 그 서지파가 과도 진동성 서지파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고주파 수성 고주파 전류가 강제로 전류 0점을 만나면서 강제로 전류 0점을 만들면서 거기서 극한 차전압을 또 일으켜서 다다다다닥 튄단 말이에요. 다다다다닥. 이 고주파 전류는 전류 0점 빨리빨리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 전류 0점 순간마다 극한 차전압이 탁탁탁 튀면서 제 점호가 아니야. 제 바로 머리카락발 다다다다닥 튀다가 어느 순간에 절연 회복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건 L의 축적에 의해서 점점 증폭됐다가 어느 순간에 절연 회복이 되면 이게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 재발호 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유발 절단 서지라는 거는 요거는 뭐 실제 회로에서 항상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되질 않는다. 자, 유발 절단이라는 거 우리가 삼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전류가 흐르는 것이 삼상 전류잖아요. 120도 각도로. 근데 전류 0점에서 이렇게 차단을 한다 해도 이게 A상, B상, C상이다 그러면, 자, A상은 요만한 파형이란 말이야. A상은 전류 0점에서 차단해 갖고 아크를 소화했다 손 치더라도 B상과 C상은 전류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죠. 여기서 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점호하는 이런 현상을 유발 절단인데, 이거는 실제 이론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삼상 전류를 이렇게 차단하잖아요. 차단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YY 변압기가 있다고 합시다. 편의상. 자, YY 변압기를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얘가 동시에 딱 투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얘는 투입이 돼 있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찰나에 딱 떨어져 있다. 이게 비동기 투입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단상이 걸려버린 거야. 단상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단상이 걸리죠. 순간적으로 단상이 걸리면 단상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상에 의한 서지파 전압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정전 이행을 한다면 정전 이행은 이 변압기 간에 1, 2차 간에 그 어떤 정정 용량에 의해서 정전 이행이 돼 버린다. C1, 2라는 건 변압기 1, 2차 간에 발생하는 정전 용량. C2라는 거는 2차 측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 용량값의 정전 이행이 돼. 이 서지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이행이 돼. 이행이 되면서 C2E라는 요 값을 통해서 이만한 이행 전압이 뜬다 이 말이야. 예?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이거다. E2는 결국은 C12 플러스 C2E분의 C12의 알파인데 이 알파는 변압기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수예요. 개수. 예? 이 알파 E 값의 서지 전압이 여기서 증폭돼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행 전압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C 값을 더 집어넣어. 예? 인위적인 C 값을 더 집어넣어서 분모를 키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낮춰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병렬로 뭐 콘덴서를 설치하니 뭐 이런 말이 여기 있잖아요. 대책으로. 예? 그게 그 말이다. 아니면 여기다가 피리기를 달아서 흡수시켜 버린다든가. 이 2차 측에 전파되는 이 전압을 피리기를 달아서 방류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 비동기 투입서 개폐 서지의 현상이고 대책이다. 이런 거를 여기 이제 모범 답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속도 제페로 서지를 한번 보면은요. 이 고속도 제페로 서지죠. 예? 이 제페로 차단기가 어떨 때 제페로 차단기예요? 예? 제페로가 어떤 때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수용가에 있잖아요. 수용가에 그 1000kVA 미만, 300 이상 1000kVA 미만은 요 차단기를 뭐를 써요? 예? ASS라는 거 쓰죠? 예? 이 간이 수전 설비 ASS 쓰잖아. 예? 그죠? 이 300kVA 이상 1000kVA 미만일 거라고. 그죠? 이때 ASS인데 이 AS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얘는 800A 이하까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면은 차단할 수 없어. 얘는 보통 차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장 전류가 대부분이 800A를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차단하려면 얘가 여기서 고장 났어. 어? 요 A 수용가에서 고장이 났어. 요 B, C 수용가는 말짱한데. 그 얘가 차단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얘의 힘을 빌어. 아, 야, 난 여기서 고장이 났는데 난 차단할 수 없으니 날 차단하게 해달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열어줄 테니까 선로가 개폐된 상태 너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서로 협조를 하는 거지. 얘가 뭡니까? 제페로 서지의 제페로 스위치란 말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야, 나 열었으니까 빨리 내려라. 내렸어. 내린 다음에 얘 가만히 있어야 될까? 다시 재투입해야 되잖아. 다시 제페로 해야 되잖아. 왜? 건전 수용과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고속도 제페로. 이 제페로시에 자 열어줬다가 다시 투입할 때 이때 여기 선로에 잔류에 있는 잔류 전하가 있을 거야. 잔류 전하에 더해져서 투입 서지가 커진다 이 말이야.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 제페로 서지에 어떤 HSGS라고 하는데 하이 스피드 그라운딩 스위치에서 얘가 열과 동시에 얘를 닫아주기 위해서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 준 상태에서 다시 페로로 할 때 잔류 전하가 없는 상태에서 페로가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스위치가 이제 우리가 HSGS 하이 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단 후에 뭐 이런 게 싫으면 차단 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잔류 전원을 대지로 방전한 다음에 재투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말로 표현하자면.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폐서지의 종류를 쭉 살펴봤고, 개폐서지 종류에는 고장 전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하는 서지, 거기엔 직류와 교류, 그 다음에 무부하 선로를 개폐했을 때 발생하는 서지, 이걸 살펴봤어요. 거기는 이제 투입과 차단 시 발생하는 이런 서지, 그 다음에 유두성 소전류,
차단했을 때 거기에는 전류절단 서지, 반복 재발후엔 서지, 유발절단 서지 이런 게 있다면서 기타 이제 비동기 투입 시 발생한 서지, 고속도 재폐로 서지 이런 걸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개폐 서지라는 거는 투입 시보다는 개방 시에 그 서지 전압이 크고, 그렇죠? 투입 시보다는 크다고 그랬어요. 크고 부하 시보다는 무부하 시에 더 위험하고, 무부하 시 중에서도 무부하 선로의 충전 전류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충전 회로를 무부하 충전 회로를 차단했을 때 그 서지파가 가장 크다. 거기에 R이 없는 그런 회로에서는 그 무제동 서지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론적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R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지파가 그 크기가 제한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드렸습니다.